마지막은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단원의 이름이 경우의 수인데 알고 있지만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 사실은 확통에 가면 원래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있던 건데 여기에 수학 하 뒷자리가 비니까 이걸 뜯어가지고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 버렸긴 했는데,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랄까 매끄럽게 전개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 없고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거, 확률과 통계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이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이거든. 이게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막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에 조금 애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하긴 할 텐데, 이 순열과 조합은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대신에 각 유형별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어서 개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들을 주로 오늘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보시면 경우의 수라는 이름에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을 읽어보면 뭐 그냥 그러려니 싶지만 썩 이해가 되는 건 또 아니거든.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를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대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하나 저기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고배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곱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언제 더해야 되는지 언제 곱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 던질 건데 나오는 눈의 수 찾으세요 그러면 걔는 36개지. 6이랑 6을 더하지 않잖아요. 6이랑 6을 곱한다고?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는 더하는 거고 언제는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고, A라는 식당에서 내가 밥 먹을 거야. A라는 식당의 메뉴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B라는 식당의 메뉴는 가나다라가 있어요. 내가 한 군데 골라서 밥 먹을 거야. 경우수 몇 가지예요? A 식당에는 메뉴 3가지, B 식당에는 메뉴가 4가지. 내가 한 군데 골라서 밥 먹을 거야. 경우수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점심을 A에서 먹을 거고 저녁을 B에서 먹을 거야. 경우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그럼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거라 얘기거든. 동시냐 동시가 아니냐라는 건, 내가 밥을 한 군데에서 먹을 거면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버리면 가나다라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죠. 한 번만 먹을 거니까 밥을. 그러니까 그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야. 그럼 그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 내가 점심과 저녁을 동시에 먹진 않잖아요. 근데 점심을 여기서 먹을 거고 순차적으로 저녁을 여기서 먹을 거라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을 세울 때 점심 이거 먹고 저녁 이거 먹을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책에서 말하는 동시에지만 사실상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야. 순차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진다면 곱하기를 이용해서 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그때 3이랑 4를 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뭐랄까 유치하게 설명을 하자면 곱하기라는 건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면 그걸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지? 4를 3번 더할 거야. 그게 3 곱하기 4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점심을 A 식당에서 먹고 저녁을 B 식당에서 먹는다고 쳤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경우를 다 세볼 거란 이야기인데, 점심 메뉴로 A를 먹을 수도 있고 B를 먹을 수도 있고 C를 먹을 수도 있어. 그럼 이 경우에 저녁 메뉴로 먹는 건 가나다라가 있어요. 여기도 가나다라가 있고 여기도 가나다라가 있다고. 그지?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여기서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니까 4를 3번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3 곱하기 4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수형도 이렇게 부르죠.
나무 깜짝이야. 오랜만이다.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그래서 수형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나뭇가지 같은 모양이라고. 그럼 이 수형도를 그려놓고 나서 보면 결국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세는 건데 다 세보면 여기나 경우가 다 네 가지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이걸 좀 더 이렇게 다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점심 메뉴로 A, B, C 중에 하나를 먹을 건데 무엇을 먹든 저녁 메뉴로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지? 그렇다면 굳이 내가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A, B, C 중에 무엇을 먹든 저녁 메뉴로 네 가지를 먹을 수 있으면 어차피 똑같이 생겨 먹은 4를 여러 번 더 할 거니까 이거 세 개 중에 내가 그냥 A 먹었다고 치고 A 딱 박아놓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3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 4를 3번 더하게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다. 그런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셀 때 어차피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면 여기다 뭐 하나 딱 박아놓고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A를 먹으면 가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는 먹지 않을 거고 B를 먹으면 다하고 라는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점심 메뉴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먹을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고배 법칙으로 못 풀고 다 따로 분류해서 따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고배 법칙이라는 건 더하는 숫자가 다 똑같을 땐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고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면 이런 경우에 지금 가는 안 먹을 거니까 세 가지인 거고 이런 경우엔 다 라를 안 먹을 거니까 두 가지인 경우 얘는 네 가지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런 건 합의 법칙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더해야 하는지 언제 곱해야 하는지 정도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일단 문제 풀러가서 어떤 유형이 쓰이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요 고배 법칙을 연달아서 써먹는 게 뒤에 나오는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순열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이거든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꽤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요 서로 다르다는 건 여기서보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가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얘가 여러분한테 함정이 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6명이 있고 3명 줄 세울 거야. 그러면 자리가 3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6명. 6명 중에 1명이 맨 앞에 줄을 설 거고요. 그럼 여기에 누가 줄 서느냐랑 상관없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잖아. 그죠? 아무나 하나 딱 박아놓고 곱하기 6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기를 딱 넣을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줄에 오는 건 우기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린이가 왔어. 어차피 뒤에 오는 경우 수 다 똑같을 거니까 아무나 박아놓고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누가 올 거냐면 현주. 그래요. 현주가 왔어요. 역시 우린 한 배를 탔어. 물론 현주가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몇 명 올 수 있었다? 4명 올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질문. 그러면은 순열은 살짝 조합의 의미를 살짝 다른 거예요? 응? 살짝 조합이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순열은 뽑아서 일렬 나열하는 거면 조합을 그건 이제 조합에 가서 할 얘기긴 한데 뭐 미리 얘기한 김에 조합에다가 팩토리얼 그죠. 뽑은 다음에 줄 세우는 게 순열이에요. 순서상 순열을 먼저 배우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6명 중에 3명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해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좀 일반화시켜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니까 기호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n 쓰는 거고 대문자로 p 쓰는 거고요. 다시 여기다가 r 이렇게 쓰는 건데 계산은 맨 앞자리에 n명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엔 한 명 줄어들었겠죠. 맨 앞에 한 명 서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곱할 거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R 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숫자를 R 개를 곱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이상한 녀석이 오게 되는데 이게 n-r 플러스 1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R 개구나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n에서부터 숫자를 R 개를 곱하겠다고. 이게 n-0이라서 n-r 빼기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하기 1로 바뀐 건데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6p3이라는 숫자는 6부터 숫자를 3개 곱하는 거다. 하나씩 작아지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4를 찾을 때 6에서 3 빼고 1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개수가 3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깜짝이야. 나누는 게 조합이구나. 네. 10p3 그러면 10, 9, 8 이렇게 숫자 3개를 곱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요게 숫자로 계산할 땐 요걸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뒤에 오는 숫자, 여기 문자 R 있죠? 요 R에 숫자가 아니라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약간 불편하거든요. 땡땡땡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NR 자리에 어떤 미지수들이 들어가서 공식 같은 걸 증명하거나 할 때는 이걸로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르게 생긴 기호를 쓰게 되는데 그 기호를 쓰기 전에 이거 하는 거지. NPN. 네. NPN. 이건 n부터 숫자를 n개 곱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곱하게 될 거냐면 1까지 곱하게 될 거고 n이라는 자연수에서부터 1까지 싹 다 곱한 거 이걸 우리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죠. 느낌표로 표시하는 거고 한국말로는 기계승 그러는데 기계승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잘 안 읽어요. 발음이 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팩토리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npn 그러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고요. 요 팩토리얼에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약속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뭐 3 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10 팩토리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생겼는데 1 팩토리얼은 당연히 1이겠지? 0 팩토리얼은 이상하잖아요. 1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뭐 왜 그러지? 일방적이지만 왜 그럴까요? 그래야 뭔가 말이 돼요. 왜요? 모순이 생기는구나. 뭐 나중에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약속을 영팩은 1이야 얘들아. 한 거고요. 그럼 다시 올라와서 여기 NPR이라는 걸 생각해 볼 텐데 얘는 분자랑 분모에 사실은 분모에 1밖에 없는 거지만 분자 분모에 뭘 곱하는 거냐면 n-r, n-r-1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하는 거고 분모에도 똑같이 n-r부터 1까지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자는 뭐 된 거야? 그냥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한 거고요. 분모는 n-r에서 1까지 싹 다 곱한 거야. 그래서 쓰자면 누가 된다?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npn은 n팩이고 n-n팩이야. n-n팩 0팩이라고 0팩을 1이라고 해야 말이 돼요.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 기호를.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n-r, n-r-1을 왜 곱하는데요? 그럼 이게 요거보다 1 작은 거 이거 연속해서 1까지 곱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땡땡땡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했지만 R이 숫자로 나오면 물론 NR 다 정수예요. 0 이상의 정수. NR이 다 숫자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몇 개를 곱한다 이러면 되는데 공식을 증명할 때 땡땡땡은 이상하다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싶기 때문에 이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숫자들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분모에 같은 걸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n-r팩 분의 n팩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위에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나오거나 공식을 증명할 땐 밑에 있는 걸 쓰게 될 거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 뭐 책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잠깐만 저거 빌려주세요. 네. 순열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는데 뭐 방금 했던 얘기 다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얘기 없고요. 조심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n이나 r이라는 거 n개 중에 r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r이 n보다 더 큰 숫자인 건 말이 안 됩니다. 5명 있는데 6명 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로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이 경우의 수 셀 때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뭐 뒤에도 그런데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수용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도라는 건 사실은 그냥 노가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 일일이 세는 거야. 그지? 근데 차라리 순열이나 조합 같은 걸로 문제를 풀게 되면 한두 줄 만에 답이 나오니까 차라리 땡큐인데 맨 앞에 나오는 이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아니에요. 손으로 실제로 좀 세셔야 돼요. 약간 귀찮게. 그래서 이 앞부분이 더 어려운데 첫 번째 문제 볼까요? 753번.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질 거고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주로 뭐 유명한 문제니까요. 얘는 주로 어떻게 푸냐 하면 합이 4의 배수? 그러니까 그러면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로 분류를 하는 거지.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 세는 거고 합이 8이 되는 경우의 수 세는 거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서 다 더한다고요. 겹치는 건 없으니까 따로따로 그냥 더하기만 하시면 끝나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그래서 1,3이나 3위는 따로 세는 거예요.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니까. 왜냐하면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그럼 36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36가지에는 1, 2, 3, 4, 5, 6마다 1, 2, 3, 4, 5, 6이 각각 붙어 있는 거니까 뭐 3, 1이랑 1, 3은 서로 다른 거로 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이 4인 경우랑 합이 8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 요게 몇 가지 있냐면 1, 3, 2, 2, 3, 1 그래서 세 가지 있고 일일이 해야 돼요? 합이 8인 경우는 2, 6에서부터 6, 2까지니까 5가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2인 경우는 6, 6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9가지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꼭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 2개 던질 건데 뭐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A 주사위에 어떤 눈이 나왔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B 주사위를 생각해보면 A 주사위가 1이 됐을 때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B 주사위가 3이 나오면 돼요. 얘는 2나 6이 나오면 되고요. 얘는 1이나 5가 나오면 돼요. 얘는 4 나와도 되고요. 5는 뭐냐? 3이냐? 3 하나밖에 없죠. 6이면 2하고 4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면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그래서 총 합치면 얘도 9가지가 되거든요. 얘는 2하고 6이지 참. 얘는 어떻게 분류한 거냐면 첫 번째 주사위가 어떤 눈이냐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예요. 틀린 거 아니야. 얘도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통은 이렇게 풀겠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왜 했냐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편하게 풀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풀 수도 있고 어쩌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괜찮게 풀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랑 좀 다르게 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요 정도의 예제들은 RPM에 있는 예제들이야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돼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거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가 문제 풀 때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근데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다른 풀이라면서 여러 가지 풀이가 나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경우의 수 세는 건.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뜻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면 대충 뭘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티는 나요. 얘 같은 경우는 합이 4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합이 4의 배수 누가 되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조금 이성적이지. 그죠? 이건 내가 예를 들려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당연히 맞죠. 아니, 맞다는 표현보다 이게 좀 더 상식적이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같으면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고 경우의 수가 다르면 각각 다 더해서 각각 다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고 혹시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겹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횟수만큼 다시 빼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다라는 말이고요. 뒤에 가서 부등식 보시면 요거 방정식 보시면 방정식의 해 찾는 건데 이것도요. 2x 더하기 5y 더하기 3z가 16 이렇게 생겼거든요.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는데 순서상의 개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세는 거예요. 요 숫자들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세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세셔야 되고요. 누구를 먼저 정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y를 먼저 정하는 게 편하겠죠. x를 기준으로 분류해도 돼요. z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도 돼요. 그런데 얘는 y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왜? x는 0에서부터 8까지 가능해요. y는 0에서 3까지밖에 안 돼요. 이건 4번만 세우면 되잖아. 이건 9번 세야 된다고. 귀찮잖아요.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분류한 개수가 적으니까 좀 덜 고생스럽겠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y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y가 0이라고 치면 y가 0인 경우면 2x 더하기 3z가 16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z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 생각해보면 되죠. z에 0 넣을 수 있어요. 1은 넣을 수가 없어요. 1을 넣으면 이게 홀수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2 넣을 수 있고요. 3은 넣을 수가 없고요. 4 넣을 수 있고요. 5는 넣을 수가 없고요. 6부터도 넣을 수가 없네요. 6을 넣으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능한 경우가 3가지 있다고요. y가 0인 경우에. 그럼 y가 1인 경우는 얘랑 다르겠지. 얘랑 다를 거라는 건 손으로 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인지 세보시면 되고 y가 2인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좀 세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세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라고? 잘 자고 있네. 아니 안 됐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잤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다음 100의 자리수는 소수이고 10의 자리수는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1의 자리까지 신경 써라 그런 이야기죠. 그지? 그럼 자리수 3개인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는 소수 그랬으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7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그랬으니까 3이랑 6이랑 9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홀수 그랬으니까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지? 그럼 경우수 몇 가지겠어요? 4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이게 왜 그러냐를 꼬치꼬치 캐 물어보자면 이런 거잖아. 100의 자리에 이거 4개 중에 하나 들어갈 텐데 이 넷 중에 누가 들어가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가 온다고 치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4를 하자. 왜냐면 다 경우의 수 똑같으니까. 그래서 맨 앞에 2가 왔다고 치면 그 다음에 오는 경우에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3이나 6이나 9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그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이 왔다고 치고 곱하기 3을 하자. 그 다음 여기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문제를 좀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저 조건에다가 단 각 자리의 숫자는 모두 달라요. 이런 조건이 달리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지겠죠. 그럼 빼주면 되잖아요. 빼기 물론 뭐 겹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그 겹치는 경우를 세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만든 거니까 만약에 뺀다고 치면 3이 섞일 수도 있고요. 5나 7이 섞일 수도 있고요. 또 9가 섞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섞이는 경우들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다 분류하는 거야. 1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 100의 자리에 3이 오는 경우, 5가 오는 경우, 7이 오는 경우를 다 나눠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100의 자리에 2가 왔다고 쳐봐요. 이 뒤에는 겹치는 게 없어요. 따로 세면 돼. 그럼 2가 왔다고 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3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경우 수를 보면 3이 오느냐 9가 오느냐에 따라선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져요. 3이 오면 3은 못 쓰잖아요. 4가지 있어요. 6이 오면 아무거나 써도 되죠. 5가지 있어요. 9가 오면 다시 9는 못 쓰잖아요. 4가지가 있어요. 4 더하기 5 더하기 4다 그 얘기야. 언제요? 앞에 2가 왔을 때. 그럼 그 다음 3이 왔을 때는 어때? 3이랑 3을 못 써요. 없다고 치고 경우수 세는 거야. 5가 오거나 7이 왔을 때도 그 뒤에 오는 경우수가 몇 가지인지를 다 손으로 세셔야 돼요.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무슨 얘기지? 뒤에 또 나오나? 요것도 잠깐 보고 갈까요? 요 항의 개수 세는 건데 762번. 이거 우리 1학기 때 다항식에서 항의 개수 세는 건데 이게 몇 가지예요? 3 곱하기 4 곱하기 2예요. 항의 개수라는 건 우리가 다항식 할 때 그 항은 더하기로 연결된 거 각자가 하나하나의 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전개했다고 치면 3차가 되겠죠. 이거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요거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요거 중에 하나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PA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ZQB 이런 애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XYZ 중에 첫 번째 괄호에서 저거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괄호에선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괄호에선 A, B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따져보자면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다음 약수입니다. 48에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구하래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됐죠? 그거 지수의 더하기 1.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였어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럼 소인수분해부터 해보면 48은 2의 4승 곱하기 3. 그죠?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게 48인데 그럼 약수의 개수는 총 10개가 되겠죠? 10개가 되는 이유는 2라는 걸 4개까지 쓸 수 있고 3이라는 걸 하나까지 쓸 수 있으니까 저것들 중에 몇 개 뽑아가지고 곱하면 약수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2라는 소수는 0에서부터 4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빵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총 5가지 경우가 있고 3이라는 소수도 안 쓰거나 하나 쓰던가 해서 경우가 2가지 있다는 거야. 안 쓰는 경우. 그래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그게 약수를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안 쓰는 경우를 그냥 곱하기 1로 치는 거죠. 곱하기 1? 2의 4승 곱하기 1? 그 옛날에 표가 그렇게 아, 뭐 그런 셈이죠. 3의 0제곱은 1이니까. 0까지 해요? 0제곱이 안 쓰는 거잖아요. 3의 0제곱은 1이지. 그러니까 2의 0제곱이랑 3의 0제곱은 1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하는 거고 그럼 약수의 총합은? 그거 저 알아요. 그거 표 그려서 다 더하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약수의 총합 y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랑 3의 0제곱, 3의 1제곱을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까? 표 그려보면 이런 거였다고. 2의 0, 2의 1, 2의 2 너무 많네 4개는. 이거랑 3의 0제곱, 3의 1제곱이에요.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다 약수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라고요.
2가 빵개에서부터 4개, 3도 빵개에서부터 1개. 그럼 여기 박스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그게 약수의 총합 될 텐데 요 위에 줄에 있는 걸 다 더하는 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에요. 어차피 다 3의 0제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뒤에 곱하기 3의 0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밑에 줄에 있는 애를 또 다 더하면 어때요? 여기에다가 3의 1제곱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묶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요 괄호랑 3의 0제곱이랑 3의 1제곱 더한 거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저게 뭐 2의 4제곱이랑 3이랑 뭐 5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럼 약수의 총합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6가지 더해서 또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수별로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하시면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이 약수의 개수 그리고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요게 이제 768번인데 그 모자 문제라는 오자. 거거든요. 배로 시작했는데. 왜야? 사람 4명이 책 한 권씩 가지고 와서 자기 책 말고 남의 책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세요. 그런 진짜 이야기예요. 개극혐해. 그 의자 자기 이름표 그 문제잖아요. 몰라? 원래 모자예요. 모자 쓰고 왔다가 맞아요. 남의 거 쓰고 가는 거예요. 다른 책상 안고 그거 아니야? 뭐 그런 거기도 하겠죠. 이것도 과했으면서. 왜 써? 너무 반.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사람이 ABCD고요. ABCD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 ABCD라고 해보면 얘네들이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고요. 그럼 얘는 지 책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D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 맞아. 수영도가 나와 있었어요 준석에도. 그것 때문에 썼어. 그러면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얘가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아요. 다 9개 아니에요? 그러면 같다는 확신이 서면 요것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해도 될까? 그럼 16개 기억 안 나. 그럼 A가 B를 가져갔다고 치면 B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랑 C랑 D랑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그럼 B가 B, A 이렇게 가져갔으면 남은 책이 C랑 D잖아요. 그러니까 D하고 C 이거밖에 없고요. B, C면 A, D가 남을 테니까 D, A가 되겠죠. 그리고 B, D면 A, C가 남을 테니까 A, C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경우가 됩니다. 근데 저 뭐지? B로 해서 저렇게 그린 거랑 나머지 아래 두 개랑 같을 거라고 확신을 뭘 따지면 할 수 있죠. 확신이 안 서면 그냥 세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한 5개 정도 되면은 안 똑같지 않아요? 아닌가? 그쵸. 제 기억에 그랬어요. 제 똑똑한 머리. 마이. 다시 뭐라고? 5개? 아니 그러니까 사람 저게- 5개? 모자 5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경우에서는 똑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안 나왔었어요. 저게 뒤에서 두 개로 갈려서 맞아요. C를 일단은 뭐 책에 있는 대로 합시다. 만약에 A가 C를 가져갔다고 치면 남는 게 A랑 B랑 D인데 B는 못 가져가니까 얘가 가져가는 게 A랑 D예요. 그지? 그런데 C, A야 남는 책이 B랑 D거든요. 그럼 가져가는 건 D하고 B밖에 안 돼요. 근데 뒤가 갈리는 근데 C, D를 가져가면 A, B가 남으니까 이때는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A, B도 되고요. B, A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얘도 세 가지예요. 얘가 D를 가져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남는 건 A, B, C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A랑 C고요. D, A를 가져가면 B, C가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B, C는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D, C를 가져갔으니까 A, B 남아요. 그래서 요거 A, B도 되고 D, A도 돼요.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합쳐서 총 9가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해설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오잉? 아니 생각해봐. 난 예측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내 책 말고 아무거나 내가 A야. 내가 내 거 말고 아무거나 가져갈 건데 내가 리니 거 가져가는 거랑 유빈 거 가져가는 거랑 현주 거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질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제가 만약에 현주일 걸 가져가면 D는 현주 거 못 가져가잖아요. 뭐라고? 아니 봐봐 다시 내가 A야 네. 쟤가 B야 네. 리니가 B야.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지. 내가 네 책 가져가는 거랑 내가 얘 책 가져가는 거랑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아니 개수가 옆에서 보기엔 똑같다고. 이거 야 내가 두 번째로 책을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왜요? 내가 B야 라고 생각을 하면 경우가 다르지. 네.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선 첫 번째 사람이 내 책을 가져가느냐 남의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쵸. 그런데 제3자 CCTV로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내가 리니 책을 가져가면 세 가지고 내가 뭐 유빈 책 가져가면 두 가지고 이럴 리가 없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책만 아니면 다 똑같은 책이라고. 왜 그러지? 내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 보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뭐냐면 아니 A가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B가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B는 달라지지. 당장 두 번째 사람은 달라진다고. 근데 총 개수로. 근데 전체로 보면 똑같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보면 B를 가져가든 C를 가져가든 D를 가져가든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거 순서를 A, B, C, D라고 정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A가 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B가 달라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용도를 그리게 되는데 그려봤자 A가 무슨 책을 가져가든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고로 사실은 이것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해도 되더라. 근데 아닌 경우도 궁금해요 지금. 아닌 경우가 어딨어. 진짜 있어요. 없어. 에? 있지 않은요? 5명이어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책을 가져가도 뭔 상관이야. 뒤에 오는 경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정해놓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곱하기 4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사람이 6명, 5명 이래도 그냥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하라고. 곱하기 5 하라고요? 그냥? 똑같지.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달라. 왜냐면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뭘 가져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게 내 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우는 달라지겠지만 첫 번째 사람은 아니라고요.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세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찾는 것도 찾으면서 물론 노가다를 해서 숫자를 세는 거겠지만 그리면서 생각하라고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푸시는 게 조금 덜 불편할 거예요. 짜증나. 나 그때 이해했었는데 또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어. 집에 괜찮아. 쉬워. 한 번 이해하면 다시 또 까먹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인데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500원짜리 2개랑 1000원짜리 하나 같은 거지. 500원짜리 2개를 주는 거와 10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건 방법은 달라요. 금액은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불 금액이 복잡했나? 지불 방법이 복잡했죠. 아니 뭐가 더 복잡했니? 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지불하는 방법은 500원짜리 2개랑 1000원짜리 하나가 다르다는 거야. 그 말은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따로따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 말은 마치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인데 이거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100원짜리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있는 거야. 100원짜리를 안 주던가 하나 주던가 2개 주던가. 마찬가지로 50원짜리도 3개 있으니까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안 주던가 하나 둘 3개 주던가. 안 주던가. 10원짜리도 마찬가지. 10원짜리가 4개 있으니까 10원짜리를 안 주던가 하나 둘 셋 4개 주던가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화폐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들이 3가지, 4가지, 5가지가 있고 그럼 방법의 수는 3이랑 4랑 5를 곱하시면 되겠죠. 3이랑 4랑 5. 네. 대신 거기서 1은 빼야 돼요. 하나는 빼야 되는데 왜 빼냐면 아예 안 지불. 빵원은 지불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1이라는 게 약수인데
금액을 지불할 때 빵원은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빼셔야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보다 1 작습니다. 지불 방법이요? 각 화폐마다 지불하는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금액으로 다시 와서 보면 금액에선 뭐가 문제라고? 방법은 다른데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기억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하나는 방법은 달라. 그런데 금액이 같아. 그런 경우들이 겹친다는 거예요. 100원만 겹치겠어? 110원도 겹치고 120원도 겹치고 130원도 계속 겹칠 거라는 거야. 그럼 그 겹치는 경우들을 찾아서 뽀개야 되는데 뽀개는 방법은 50원짜리를 모아서 100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100원을 뽀개서 50원짜리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죠? 왜냐면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있을 때 이거 말고 아, 더 많이 할 수, 방법이 더 많아지니까.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있다고 쳤을 때 원래 이렇게 있으면 50원도 지불할 수 있고 100원, 150원, 200원까지 지불할 수 있어요. 근데 50원짜리를 모아서 100원짜리를 만들어버리면 5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150원도 지불할 수가 없고 대신 100원짜리를 뽀개면 50원부터 200원까지 다 지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을 구할 때는 작은 화폐를 모아서 큰 화폐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은 방법이 다른데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작은 걸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큰 화폐를 뽀개서 작은 화폐로 바꾼 다음에 다시 방법의 수를 세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면 50원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모아서 100원짜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뽀개야 된다고요. 그래서 50원짜리 7개랑 10원짜리 4개인 것처럼 해서 금액의 수를 세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러면 문제 중에 몇만 원을 만들수는 정해진 것도 그럼 근데 일일이 세야 돼. 그건 세야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손으로 세야지. 그게 제일 짜증나요. 수영도를 그리는 게 원래 제일 짜증나요. 어디야 이거? 다음은 도로망. 안 해도 되죠? 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저 777좀 색깔이 했어요. 진짜 개빡쳐. 난 근데 그게 제일 빡쳐. 그 모양이 비스꾸리할 때 돌려서 똑같은 비는 거. 비일 때 아, 비는 인정. 비가 아닐 때 아 진짜 깼어. 개빡. 나 원유빈. 기본적으로는 인접해 있는 애들이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한 게 많은 애들을 먼저 칠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 A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칠하시면 되거든요. 순서대로 당연히 칠하는 게 이성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저거 액자. 그죠? 그래서 얘도 그럼 얘를 합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그러면 저 액자 말고 다른 것도 사실은 B가 뭐 D일 때 저 B가 D가 아닐 때 그것도 다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왜? 그건 해봐야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해봐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해야 되는 거네? 어? 어? 알겠어요. 물론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눈치는 챌 수 있지만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보면 이런 건데 봐봐. 색깔이 5가지 있다고 했는데 인접한 건 A가 제일 많으니까 A를 먼저 칠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칠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그지? 그 4가지 5가지지 미쳤나 봐요. 5가지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색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정해놓고 곱하기 5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흰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B에다 칠할 건데 B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얘랑 인접해 있잖아요. 저것만 칠해져 있잖아요. 흰색 빼고 나머지 아무거나 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어떤 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안 달라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 C로 칠해볼 건데 C로 내려와서 보면 2개가 인접해 있는데 둘 다 인접한 건 3개인데 얘는 아직 안 칠해져 있으니까 흰색, 파란색 피하고 아무 색이나 칠하면 되잖아요. 2가지 색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럼 저 3가지를 피해서 C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뭐 뒤에 없는 경우의 수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럼 뒤에다 칠해 볼 거거든요. 그럼 뒤에다 칠하는 것도 C랑 마찬가지로 인접한 거 3개인데 얘는 아직 안 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이 두 색깔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로 올 텐데 2로 와서 보면 뒤에다 이제 어떤 색을 칠하느냐인데 뒤에다가 칠하기를 내가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요. 노란색 같은 걸 칠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그지? 그러면 E에다 칠하려고 보니까 인접한 게 3개인데 이 3개가 다 다른 색깔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응. 지금까지 오는 걸 보면 D에다 색을 칠하는 경우만 생각해도 얘네 둘이 색칠되어 있는데 다른 색일 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개를 피하면 되거든. 근데 E에 칠하려고 보니까 E는 3개가 칠해져 있는데 저 3개가 항상 다 다를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B랑 D는 인접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3개이긴 하지만 저 세 가지가 다 같은 색이, 저 세 가지가 다 다른 색일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랑 D가 같은 경우랑 B가 D가 다른 경우로.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보면 B하고 D가 같은 경우랑 B하고 D가 다른 경우로 나눌 건데 어차피 5, 4, 3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B, D 생각 안 하고 경우의 수를 센 거잖아. 그리고 D로 와서 보면 B랑 D랑 같은 거 칠할 거니까 여기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B랑 D랑 같은 색이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죠. B, D가 같은 색이니까 부끄럽다. 그죠? 3가지가 되고요. 여기는요. B, D가 다른 색 칠할 거야. 경우 몇 가지 있냐면 2가지 있죠. 왜? 아니 잠깐만요. 어? 왜? 아니 B랑 D랑 다른 색을 칠할 거라고. 아니 B랑 D랑 같을 때요. 마지막에 2개가 아니 이거 D. 그리고 B랑 D랑 다른 경우는 일단 A, C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거기에 B도 얘네들이랑 다 다른 색일 거라서 3가지 색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남는 게 2가지밖에 없고요. 근데 저 색깔 그러면 E에다 칠하는 건 색깔 됐어요. 3가지 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가 2가지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B, D에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E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D는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합치면 3가지잖아. 그죠? 3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이게 안 됐어. 마지막 저 3다음에 2 왜 2개 하시는지 그 정도만. 여기 D에 칠하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A, C랑 인접해 있으니까 이 둘하고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B랑도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거든. 근데 B는 이거 2개랑 다른 색일 거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3가지 색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림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분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그냥 하다가 필요하면 쪼개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와서 이웃하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순열 또 제한 조건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인데 너무 이게 너무 좋아요. 쌤 근데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좋죠. 그게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거니까 걔를 먼저 칠하는 거죠. 그 다음 인접해 있는 애들 순서대로 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죠? 띄엄띄엄 하시면 골치 아파져요. 인접한 대로 넘어가야 돼요. 유형 9번하고 유형 10번은 이웃한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를 세는 건데 그냥 남학생, 여학생으로 할까요? 저 그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4명.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경우의 수는요? 네? 12. 뭐요?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일렬로 줄 세울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7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아하, 그죠?
근데 그 중에 남학생들끼리 이웃. 5팩 곱하기 6? 이웃한다는 건 다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학생끼리 이웃 그러면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남자 3명이고 여자 4명이었는데 먼저 세운 다음에 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웃이면 하나로 쳐도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 3명을 묶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5팩토리얼인데 자기들끼리는 줄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면 5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하는 건데 지금 유빈이 말한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뭔가 조건이 있는 애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끼리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이 뭔가 조건이 걸려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엔 조건이 걸려 있는 애를 먼저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 조건이 걸려 있지 않은 애들을 먼저 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남자애들끼리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자애들을 먼저 세울 거야. 여자애들을 먼저 세우면 경우 몇 가지냐면 여자애들 먼저 그러니까 4팩이에요. 남자애들끼리 이웃인데 음. 세 명이 다 이웃. 그럼 여자 4명이 줄을 섰거든요. 4팩으로. 그럼 남자 3명이 와서 자기들끼리 손 붙잡고 줄 서는 거잖아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5가지 있다고. 그죠? 그리고 지들끼리 줄 서는 게 3팩이에요. 뭐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다. 아이고. 자기들끼리 먼저 줄을 선 다음에 5개 중에 한 군데 골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지. 그럼 5랑 4팩을 곱하면 5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결국엔 똑같네. 아, 그럼요. 똑같죠. 신기하다. 근데 이제 우리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이웃하면 걔네 다 묶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거인데 얘를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을 하자면 조건이 없는 애들 먼저 줄 세우고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을 그 조건에 맞춰서 나중에 줄을 세워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언제 얘를 딱 써먹는 거야?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맞아. 그거 제비꽃 맞아.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전체에서 얘를 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2명이면 상관없는데 3명을 넘어가 버리면 남자애들끼리 이웃해 그럼 다 붙은 거고 이웃하지 않아요 그럼 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2명이 이웃하고 1명이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얘를 빼시면 당연히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여학생들을 먼저 줄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여학생들을 먼저 줄을 서서 4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은 요 사이사이 자리 5개 있는데 이 5개의 자리에 그냥 한 명씩 골라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애가 5개 중에 하나, 그럼 두 번째 남자애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남자애는 남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5P3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줄을 서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고요. 하나 더 나오는데 가끔 이런 것도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진짜 에바다. 교대로 줄을 선다는 건 남녀 뭐 이렇게 줄을 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면 여자애들끼리 줄 서고 남자애들끼리 줄 서고 갖다 꽂으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된 어. 이렇게 된 근데 만약에 남자도 3명, 여자도 3명 이러면 3팩 곱하기 2. 그죠?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쓰든가. 진짜 이거 신경을 쓰니까 일품이 진짜 어려웠어. 지금 얘처럼 숫자가 다르면 지금 그러면 지금 끝에가 이웃하는 거잖아. 교대가 안 되잖아요. 4번째, 5번째가. 그죠? 우리가 이런 거 봐. 그러니까 얘처럼 숫자가 다르면 1차이가 나면 여학생 4명 줄 서고 남학생 3명 줄 서면 끼워지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옆으로 삐껴나가면 얘네들이 이웃해버리거든. 그지? 근데 만약 숫자가 똑같으면 이렇게 줄을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 삐껴서 이렇게 줄을 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끼리 줄 서고 남자애들끼리 줄 서고 경우는 이걸로 끝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줄을 서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고요. 하나 더 할까요? 양 끝에 남자애들이 줄 서는 경우. 그 다 세고
남자 둘이 바뀔 수 있다. 먼저 받고 양 끝에 남자애들이 줄을 서는 경우는 뭐 나머지를 아무렇게나 막 세우고 남자를 나중에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남자애들 먼저 세우는 게 좀 편하죠. 아 그러네. 양 끝에 엄마 아빠 앉을 때 그건데. 영화관 같이 갔는데. 이거 그걸 사진 찍을 때 양 끝에 아. 선생님이 서는 거 맞아. 찍지 마 그냥. 그러지 마. 양쪽 끝에 남자들이 줄 서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 3명 중에 일단 2명이 줄을 서는 거지. 그쵸.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 줄 서는 거죠. 남자 3명 중에 2명이 줄 선 다음에 쫙 벌려가지고 가운데다 나머지 5명 5팩. 근데 그 나오긴 남자 하죠. 2명 세웠잖아요. 근데 걔네 둘이 잘 바꿀 수 있는 건 안 돼요. 아, 이거 팩토 이거잖아. 그게 들어가면서. 그럼요. 킹받아. 네. 이렇게 줄 세우시면 되고요. K. K 재밌네. 따라하고 있어. 양 끝에 적어도 한 명의 남자. 아, 이건 어떻게 세죠? 근데 이거는 다 빼요. 뭐에서 뭘 빼? 그냥 세우. 그냥 아예 없는 경우 둘 다 여자 있을 경우에서 빼요. 근데 전체에서 전체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체에서 둘 다 여자. 양 옆에 다 여자인 경우를 찾아서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라는 건 7팩이고요. 양 옆에 여자인 경우는 4P2 곱하기 5팩이죠. 이걸 빼시면 되겠죠. 양쪽 옆에 다 여자인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될 거니까. 오케이? 순서를 살짝 이거 숫자를 바꿔가지고요. 이번엔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4명이야. 남자 2명 사이에 여자 2명 오는 경우. 네, 다시요. 다 줄 설 건데 남자 둘 사이에 여자 2명 오는 경우의 수. 그래서 둘을 꼽고 남자 둘을 꼽고 그 사이 불러서 여자 둘을 정해서 넣고 그러면 양 끝에 남은 애 넣으면. 그래 나름 여자 먼저 해볼 것 같아. 아닌가? 근데 남자가 양- 2명밖에 없으니까. 양 끝에 여자가 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 맞네. 여자가 이쪽에 열릴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럼 그러면 그냥 잠깐만요. 아니 남자 2명 사이에 여자가 2명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야, 얼마 계산해. 얼마? 저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우를 셀 때 뭐 이런 거지. 막 4명 2명이 여기 남자 2명 사이에 여자 2명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여자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줄을 세워.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남자 옆에 남자가 이제 양옆에 줄 설 거잖아. 거기에 2팩 이렇게 한다고. 뭐 괜찮지. 그러면 이 4명은 이제 한 세트가 된 거야. 거기에 여자 2명 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팩을 곱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 싫어? 근데 이거보다 너무 친해지. 얘가 더 편하잖아. 일단 남자애들 2명 사이에 여자애들이 있는 거니까 여자애들 먼저 줄 세우는 거야. 여자 먼저 줄 세워. 4팩. 그 다음 남자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2명이 들어가던가 이렇게 2명이 들어가던가 이렇게 2명이 들어가던가 경우가 3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들 둘이서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2팩을 곱하긴 해야겠죠. 모르겠어요. 안 들으니까요.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거 뭔데? 저거 여자 4명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남자 2명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최저인 거. 아는. 그 다음 얘는 아니 둘이 바뀔 수 있어요. 됐잖아 그럼. 근데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저도 꼭 듣는다고요. 이거 뭘 모르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여자를 세웠는데 남자가 이렇게 하면 남자 2명 사이 여자 2명 온 거잖아. 그렇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네, 3가지 경우인 거 알겠어요. 그거 곱하기 3을 했지. 네. 근데 뭐? 그냥 저 위에 게 이해가 안 가요. 밑에 게 또 괜찮아요. 그냥 저 위에 걸 이해하고 싶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3팩이 나온 거예요? 여자애들 2명 줄 세웠고 그렇죠. 남자애들 양옆에 세웠다고. 그럼 얘네 4명 이제 떨어지면 안 돼. 네. 묶었다고. 또 하나에 우리 뭉쳐야 뜬다. 와. 이 4명은 그냥 이 세트야. 그 다음 남은 여자 2명이랑 같이 얘네들끼리 줄 서는 게 3팩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한 뭉텅이라서 하나가 치고 아 그럼 걔네 얘네는 얘네끼리 줄 섰잖아. 이미 한 덩어리 됐잖아. 와 마라비였어. 네. 뭐라고? 엄청나대요. 고마워. 앞에 아 안 잘리잖아. 진짜? 못해도. 그거잖아. 그 전문직잖아. 됐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사전식 배열이랑 요 유형 업은 좀 볼까요? 아 사전식 배열 진짜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한번 틀려버리면 진짜 빡치네. 마지막에 유형업에 보시면 자연수 개수 세는 거랑 사전식 배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뭐 유형 7, 8, 90은 다 한 거예요 이걸로. 시간 너무 빠르다. 얘는 자연수 만들 건데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픈 거야. 그죠? 왜냐면 0은 맨 앞에는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 경우수 몇 가지예요? 뒤에 조건 없이 그냥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몇 가지? 5 곱하기 5 곱하기 4.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아니고 5 곱하기 5 곱하기 4. 물론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해놓고 나서 1 곱하기 5 곱하기 4를 빼셔도 돼요.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그 경우를 빼셔도 돼요. 그죠?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1. 한 가지. 그래서 그렇게 빼셔도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다. 그랬으니까 이제 양쪽 끝 다 홀수인 걸 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통 0도 짝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오케이? 적어도 한쪽 끝은 짝수 그러니까 끝 1의 자리가 0인 경우도 괜찮다고. 네. 그래서 양쪽 다 홀수인 경우를 찾아서 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되죠? 양쪽 다 홀수인 경우는 앞자리가 0인 경우 없어요. 그래서 0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해결되고요. 뒤에 보면 사전식 배열인데 사전이라는 걸 쓰자니네. 아니요? 이만한 책 네이버 사전 없죠. 써요. 그죠? 쌤땐 들고 다녔어요. 그럼요. 나 옆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니야. 쌤 혹시 나무? 네 거냐 이거? 아니 쌤 혹시 나뭇가지 이렇게 막 천 같은 거 이렇게 아, 뭔 소리야? 쌤 소학교예요. 200kg 걸어가지고 서당 들어가가지고. 아니 막 산에 내가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예요 쌤? 그런 게 있었지. 그 사전 빨리 찾기 아 대박. 그런 거를 했었어. 그런 거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잘했지 나. 그쵸? 잘했어. 날카로우시죠? 굉장히 잘했어. 반에서 1등하고 그랬어 맨날. 진짜요? 그것만 잘하시네요. 빨리 찾기로는 유명하지. 아 사전을 찾는 게 우리는 필수였으니까 단어를 찾으려면 사전을 찾아야 되잖아. 이제 국어 사전, 뭐 영어 사전, 뭐 중국어 사전 이런 것들을 찾는 대회를 했지. 근데 국어 사전은 왜요? 단어 낱말 보려고. 초등학교 때요? 나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했어. 중국어는 했는데요? 아니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 했지. 근데 고등학교 때도 사전을 봤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을 다 항상 가지고 있었지. 웃길 것 같아 막 애들이 막 사전 이런 거 있어.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거였어.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맞아. 내가 고등학교에 와서 전자사전이라는 게 나왔는데 되게 허접해가지고 잘 안 썼어. 진짜요? 근데 전자사전 들고 다니는 애도 있던데. 전자사전이 너무 컴팩트하게 나와서 단어 이렇게 막 뒤에는 여러 가지 영어 단어도 막 한 10개쯤 이렇게 있잖아. 어떤 거는 그 중에 뒤에는 몇 개 없어. 그거 모르면 저희 학교 시험 틀려요. 한 3개만 알아. 3개만 나와. 전자사전이 약간 그런 식이야. 종이사전이 훨씬 더 양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전자사전은 잘 안 썼지. 있어도. 요즘엔 좋아졌죠. 요즘엔 전자사전을 쓰는 사람이 없겠지. 핸드폰으로 다 하지. 네이버가 있는데 무슨. 전자사전이 편한 게 핸드폰으로 하면은 뭔가 다른 짓을 하게. 그건 편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제가 안 되는 거지 네가. 아 그런가? 아무튼 다른 짓을 안 하고 그런가? 그래서 이 사전식 배열의 경우에는 순서 나열만 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라서 뭐 이런 거죠. 4,500보다 큰 개수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4,500보다 크려면 맨 앞자리에 5나 6이 오면 무조건 되는 거고 맨 앞에 4가 온다고 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5나 6이면 다 되는 거고 그게 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세보시면 되죠. 4, 5 다음에 무조건 최소한 0, 1은 와야 되기 때문에 4,500보다는 큰 숫자일 거거든. 그지?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알파벳으로 나오는 거 61번째 오는 숫자 찾으래. 일단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아, 그지. A로 시작하는 숫자 문자 몇 개? 몇 개 안 보여요. 5개요. A까지 5개니까. 문자 사서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몇 개? 4, 3, 2, 1. 4, 3, 2, 1. 24개. 48.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C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인데 C부터 아이고. A 어쩌고 저쩌고가 24개. B 어쩌고 저쩌고도 24개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48개예요. 그죠? 그래서 C로 시작해서 A로 가는 게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세면 56개고요. 그 다음 61번째니까 여기서 5개 더 가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C, B, A. A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2개. 2개. 그럼 여기까지 하면 58, C, B, 그 다음 오는 게 D가 와야겠죠? Yes. 요거 2개. 요게 60번째. 그래서 C, B, E, A, D. 얘가 61번째. 감사합니다. 그럼 저거 어떻게 8 나온 거예요? C, A 다음에 6개잖아. 싫어요? 제발. 아, 못 말려. 6개. 짱구는 못 말려. 야 근데 난 미안하다. 이 알고 모르겠어. 조금. 요거 2개. 요것도 2개. 요것도 2개.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얼마냐? 60? 여기까지가 60이구나. 61번째면 이거 다음이네. 그럼 이거 다음 뭐야? C, B, E 다 썼잖아. 여기가 바뀌어야 되네요. 그죠? C, D, A, B, E. 얘가 61번째 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사전식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사로 쓰이는데. 약간 조합은 내일 합시다. 그러면 그거 그 개념에서